안녕하세요.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서문 5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돌볼 목자는 없고 가축의 무리가 있을 뿐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고 실제 평등하면 어느 누구든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발로 정신병으로 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 마린의 그 어떤 특징에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평등이라는 거. 마린들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요 말이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마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죠. 이 니체 철학에서 이제 니체를 불평등주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니체는 완전한 평등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평등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등, 경제 평등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어떤 자격, 그 인간의 수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같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빼면 그렇다는 거죠. 경제의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본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니체는 경제보다도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자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거의 완전하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는 이제 지난 그 강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는 뭐한데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별하다고 좀 튀는 사람은 그 왕따를 당하거나 이제 감옥으로 가거나 정신병으로 이제 보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좀 잘났다고 이렇게 간주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 그게 이제 마지막 사람들, 마린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 이어령 선생이 거의 뭐 천재급으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지식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죽었는데 자기 자신은 사회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대단히 뭐 외로웠고 어떤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왕따 문화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환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뭐 그래서 고독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사회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경계하고 그 저주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 시대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다는 게 놀랍기도 하죠. 하여튼 니체는 인간이 이미 완전하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그런 차이가 그 무색할 정도로 인간이 평등해져 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 온통 미쳐 있었지 더없이 명민한 오늘 요 책을 좀 다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른 책을 요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세상에서 나온 건데요. 뭐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완벽한 번역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가끔 이 책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미쳐 있었다고 하는데 명민한 자라고 한 게 요게 이제 그 교양 속물이죠. 현대인들 교양 있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대가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어떤 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미쳐 있었다. 옛날은 다 미개하고 뭐 야만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만 잘났다. 사람들은 총명하여 현명하여 같은 교양 속물 현대인들 총명하여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그 니체는 이제 망각을 더 강조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그런 기억, 부정적인 기억 그런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진화가 된 태화죠. 그러니까 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의 그런 것들이 미래 오늘날 우리 어떤 그 진전 그리고 미래에 나아가는 데는 발목을 잡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거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그런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해결인지 누군지는 확실하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거 인간은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참 역사 공부를 많이 다 하고 있지만은 역사에서
사회든 국가든 그런 게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는 거. 계속 그러니까 과거의 전체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을 봐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소의 끝이 없을 밖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잘났다고 그러니까 다 평등하고 다 잘났고 하니까 이제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조소, 냉소를 퍼붓는 거죠. 사람들도 다투기는 하지만 이내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탈이 난다. 다투기는 하지만 요 마지막 인간들은 싸움은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니체는 뭐 이런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좀 격하게 좀 치열하게 그런 논쟁도 하고 좀 싸울 때는 세게 그렇게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다투는 척 하면서 또 금방을 화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는 억압이 당하죠. 갈등 이렇게 하면 사회 혼란 뭐 세력 이래가지고 진압을 당하니까 이렇게 싸우고 뭐 싸우는 걸 뭐 정치인들이 싸우면 다 그냥 뭐 선악을 따질 생각은 안 하고 왜 싸우는가,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런 걸 따져보고 좀 냉철하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싸우는 꼬라지를 못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놈은 아무리 억울하고 선하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 싸우는 것 자체를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싸우는 게 싫다. 그래서 다 나쁘다. 이렇게 해도 다 배척하고 그래서 정치 무관심으로 사회가 또 이렇게 후퇴도 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싸운다는 것 자체 평화가 선이고 투쟁이 악이다. 요런 구도 우리 사회 이런 구도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화로운 것은 무덤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가장 평화로운 것은 무덤이다. 국립묘지에 가면 가장 평화롭다. 고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는 그래서는 진보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경쟁 뭐 이런 논쟁이라든가 뭐 비판 이런 것을 극도로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런 마지막 인간들은 싸우는 것도 대충 싸우고 그리고 또 금방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에 타있는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마지막 인간은 종교가 건강이죠. 건강주의, 건강이 밑에도 나옵니다만 건강 끔찍이도 생각한다. 뭐 건강 이상의 종교가 없을 정도로 다 건강에 그냥 거의 미쳐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건강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에 탈이 난다. 사람들이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자신들이 조촐한 활락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 쾌락 언제나 낮이고 밤이고 이제 쾌락 안락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한다는 게 결국 그게 이제 행복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인간들의 어떤 최고의 그 이상 가치 최고의 어떤 그런 신념, 그게 이제 행복주의인데, 그게 결국 이제 안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요 행복, 마리인의 어떤 그런 조건, 그런 것을 이제 마리인의 어떤 그런 특징을 행복으로 이렇게 정의하면서 행복의 여러 가지 이런 조건,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 이게 마리인의 어떤 마지막 인간의 그런 덕목, 미덕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인간에게는. 그러나 요걸 이제 다시 역으로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이게 또 초인의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초인의 도덕, 초인의 미덕을 보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 나온 한 10가지 이 가치들을 갖다가 뒤집어 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요즘 맨 위에 이제 이웃 사랑. 그러니까 니체는 이웃 사랑을 하지 말고 먼 이웃을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하고 미래의 세대를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초인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은 마지막 인간은 고작 자기 뭐 가족이나 뭐 이웃 사랑 이 정도밖에 안 하지만은 그 초인은 먼 미래까지도 인류까지도 이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도 이 마지막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 위주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온기 따뜻한 뭐 기운이 온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초인의 사랑은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초인의 도덕입니다. 그다음 의심을 품지 말라. 초인은 비판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투쟁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하면 초인은 이제 초인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심하게 살지 말고 대범하게 초인은 대범하고 능동적으로
돌에 걸리거나 뭐 도전하고 모험하고 정반대로 하면 독 얼마간의 독으로 이제 마지막 인간 독을 중독되고 이렇게 사는데 초이면 중독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맨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초인의 철학이 되겠죠. 편안한 주말.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매달린다. 일 자체가 소일거리. 일이 소일거리나 뭐 오락이 아니라 일은 초인에게 일은 어떤 창조적 그런 어떤 창조적 문화적 또 예술적인 그런 활동으로 이제 뭐 탈바꿈이 되거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노동 시간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좀 노동 시간을 줄여 가지고 어떤 그렇게 문화라든가 이런 그런 인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정신적인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귀찮고 힘들고 이제 무기력한 어떤 그런 인간의 무기력함 뭐 다 귀찮다 이 말이죠. 힘들고 귀찮게 못하면 그때 뭐 이런 건데 초인은 권력이 강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힘은 뭐 어디든지 이렇게 발산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방향을 잘 찾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기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말이 나고는 이제 정반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이제 넘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초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 완전 다 반대로 하면 뭐 초인이 아니라 그냥 신의 경지까지 다 가졌지만은 뭐 이게 다 이런 말이는 도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웃 사랑도 다 필요하고 뭐 의심도 뭐 이게 믿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대체로 이 마린의 어떤 이런 믿음하고 반대로 행동하면은 그게 초인의 도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평등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평등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저속한 평등 그런 속물적 평등 그런 것을 이제 니체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한 사람 모두가 위대한 사람 그런 특별함의 어떤 그런 평등 그걸 이제 상향적 평등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평등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개성까지도 이제 발현하고 그런 요 이제 이 마지막 인간의 요 평등은 이제 획일적인 그런 평등, 기계적인 획일적인 평등이니까 동화된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이 그냥 유행이면 하나 유행이 지나면 다 유행 따라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개성이 있는 그런 평등.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미쳐졌다. 기억이 아니라 요 이제 기억이 아니라 좀 망각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이제 초인의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행복, 인간의 어떤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거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락을 하지 마라, 뭐 쾌락을 전혀 그런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좀 더 그런 좀 고품격, 좀 품격 있는 그런 안락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저속한 그런 쾌락이 아니라 좀 수준 높은 그게 이제 행복이 되겠죠. 수준 높은 좀 말초지고 그런 자극적인 게 아니라 좀 그런 것으로서 일단 행복을 추구한. 그러니까 니체는 행복을 지금 여기 말했지만 완전히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저속한 어떤 그런 천박한 그런 행복을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초인도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다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는 초인적인 그런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 쉬운 말로 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니체는 그 어떤 천재적 감각을 가지고 딱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미덕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인간 말종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인다. 그러니까 이 말종들이 요 행복지상주의, 행복지상 쾌락, 사실은 쾌락이죠. 말로는 행복이지만은 행복을 발견했다. 대단한 어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자부심, 앞에서 자부심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니체는 지금 이거 행복 하나를 가지고 이 마지막 인간을 설명을 하고 했지만은 이 마지막 인간이 행복만 발견한 게 아니고 뭐 사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근대적인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여기 행복 말고도 그 사랑 같은 것도 그 옛날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여기 3부에 보면은 그 전에 했는데 3부의 통과라는 데를 보면은 이 원숭이가 나옵니다. 그 원숭이가 니체의 그림자라고 그 불릴 정도로 니체만큼 현명하고
그런 사회 비판의식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 뭐 이런 저주 이런 것이 뭐 아주 격렬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 이같이 깨끗거리며 욕을 퍼붓게 된 것도 바로 어떤 너의 어떤 혈관속에 썩어 거품을 내는 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뭐 깨구리처럼 그렇게 뭐 행동한다. 숲속에서 가지 않았느냐. 경멸하고 경고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이 어릿광대여.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바보짓에 대한 나의 예찬 욕되게 한다. 저 투덜대는 거,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 거, 그거 무엇이냐? 누구도 너에게 협조하려는 만큼 너에게 아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불만, 그러니까 세상을 깨뚫어 보고 이렇게 뭐 비판이 신랄하고 하긴 하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완전히 그냥 거의 뭐 폐인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아첨이라고 했는데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안갚음을 위한 아니라 안갚음, 복수, 원한 이런 감정에 또 휩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병,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이 말인들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갈구,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안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도 이제 자기를 망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이쯤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고 있는 짜라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끝나고 말았다. 대중의 고함과 환성이 그의 말을 막았던 것이다. 저들은 외쳐댔다. 오 짜라투여, 우리에게 인간 말종을 내놓아라. 우리가 인간 말종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그에게서 위험한事를 선사하겠으니 군중은 이렇게 환호하고 혀를 차였다. 짠 서글프게도 그라의 고함소리.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까지 그 대중들 속세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초인 사상, 그 진리, 어떤 지혜, 넘치는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설교라고도 했지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참 훌륭한 말들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 계속 지금 거부를 당하죠. 거부를 당하고 지금 한 서너 번 지금 거부를 당하고 반대에 휩쓸립니다. 그 처음에는 그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하고도 그 이제 마음 사랑 가지고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이제 실랑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인을 설명하면서 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그게 대해서도 이제 군중들이 대단한 거부감을 또 표시했고,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제 연설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또 이제 요 마지막 인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존심, 그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려고 마지막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지금 군중들이 그 외면을 하고 이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화나고 혀를 차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라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귀한 입이 아닌가 보다. 말이 이렇게 안 통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나 너무 오랫동안 산속에 살아와서 그랬나 보다. 시냇물 소리와 나무 속삭임이 너무 많이 들어왔나 보다. 염소치기가 말하듯 저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으면 오전의 산주기처럼 화나다. 그런데도 저들은 나를 냉혹한 끔찍한 농담이 하는 냉소자점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냉소나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아주 격렬한 그런 비판, 말종 인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냉혹한 사람, 끔찍한 농담이나 하는 그런 허무주의자, 냉소주의자로 이렇게 매도를 당한 겁니다. 니체가. 나를 바라보고 웃고들 있구나. 웃으면서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제 미워하고 정오. 저들이 웃으면 얼음처럼 차디차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중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니체는 이렇게 참 멋있는 그런 연설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거부를 당한 거죠. 이게 비웃음을 사고 이렇게 외면을 이제 당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3번, 4번, 서너 번 그렇게 이제 외면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6절에서는 좀 전략을 새롭게 해서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설이나 이런 대화 위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어떤 사건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혀 다른 이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요 6절은 너무나도, 이 6절은 너무나도 감동적이라서 이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여기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하여튼 6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요 니체 철학의 전반적인 그것을 요 서문이 압축해 놨다고 했는데, 요 6절은 또 전문을 압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절로 생각됩니다. 일단 요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건데, 요 6절은 스토리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한 게 그냥 어떤 한 광대가 줄을 타고 가다가 이제 해방꾼이 나타나서 그 이제 방해를 함으로써 이제 그 떨어집니다. 떨어져 죽는데, 마침 그 밑에 이제 짜라투두가 그 밑에서 이제 이걸 다 목격을 하고 그 이제 죽음을 같이 하는 묻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단순한 스토리인데 여기에 이제 엄청난 그 이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노인과 욕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인데, 그 소설은 엄청 그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분량도 적고 그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그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쉽고 그 스토리도 그냥 노인이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과정 그 하나를 가지고 아주 쉬운 소설 같지만은 그 엄청난 심오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철학을 담고 있는 그 뭐 읽을수록 새로운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소설인데, 그래서 노벨상까지 탔죠. 그 노인과 바다. 요 6절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단순한 것인데, 그 노인과 바다 그 이상으로 어떤 그런 니체 철학의 그런 심오한 내용, 철학들이 담겨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생각이 되네요. 그 노인과 바다는 그 니체 철학과 상당히 부합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6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얼어붙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그 사이에 줄타는 광대가 고개를 시작한 것이다. 사내는 작은 문에서 나와 두 개의 탑을 잇고 있는 시장과 군중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줄이로 걸어가고 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 한가운데서 일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작은 문이 열리더니 익살군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자가 뛰어나와 아주 정걸음으로 먼저 사람을 뒤쫓아 오는 것이 아닌가. 어서 앞으로 이 절름발이야. 그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어서 앞으로 이 느림보 밀미업자 핏기 없는 화상. 내가 발꿈치로 너를 간질해주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여기 두 탑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있을 곳은 저 탑 속이 아닌가. 누군가가 너를 그 속에 가두었는데 너는 지금 너보다 뛰어난 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 하면서 그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이 좀 어렵게도 들리는데, 뭐냐 하면은 어떤 그런 줄을 타고 이제 줄을 타기를 하는데, 그저 아주 나쁜 놈이죠. 이제 느림보 나쁜 놈이 이제 그 길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익살꾼처럼 알록달록한 익사꾼이라 했는데 익살꾼이 아니고 해방꾼이니까 방해꾼, 해방꾼. 요 이제 번역이 다른 채는 원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 이제 번역은 좀 오역입니다. 해방꾼.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고개를 하고 있는데 해방꾼이 나타나가지고 뒤쳐져 오다가 이 전륜발이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전륜발이야, 비켜라 이 말이죠.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냈다. 이 느림보야 이제 요렇게 모욕을 하죠. 느림보, 밀미업자, 핏기 없는 화상이 아니고 핏기 없는 면상을 가진 놈아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냐면은 이런 그 고개를 할 줄 요 광대는 이제 준초인 사자급 이상의 어떤 그런 준초인을 그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존재인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줄타기 시도를 하고 줄을 잘 타고 있고 이제 그런 광대에게도 이런 적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광대가 초인이 날고 긴다 해도 또 그만한 적수가 있다는 게 이것도 이제 좀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빠른 거는 와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추월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느림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초인 정도면 느린 게 아닌데 이제 요 느림보를 게으른 자, 이제 요렇게 보면 게으른 자,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항상
그 가난한 사람을 매도할 때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모욕적인 거죠. 느리다 요런 말은. 그 밀미업자 이런 것도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아주 큰 욕이죠. 밀미 완전 상거래 상도들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거고. 핏기 없는 얼굴이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뭐 죽은 아주 나쁜 놈이죠. 뭐 죽은 놈 사람 같은 그런 송장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모욕적인 게 요즘 뭐 그 전에 세월호도 그렇고 저기 이태원 참사 같은데 그 인도적인 그런 어떤 추모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시체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그런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악랄하기가 이제 거지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읽힙니다. 그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될 놈이 왜 줄타기를 하고 그냥 도로 돌아가라는 저탑 속에 아니 돌아가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또 욕을 하는 거죠. 누군가 너를 그 속에 그냥 갇혀 있어야 되는데 뭐하러 나왔냐, 뭐 초인이 되려고 그러냐, 그냥 갇혀 살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죠. 뛰어난 자, 그러니까 뛰어난 자, 그러니까 요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 해방꾼이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인 그런 거는 뛰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는데 왜 길을 가로막느냐?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요게 이제 요 해방꾼이 요 고개 이제 광대를 준초인에 이렇게 이제 비유했을 때 여기는 이제 해방꾼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사람과 이렇게 이제 쉽게 비유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가와 자본 뭐 이런 종교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게 철학이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철학이라면 인류의 문제, 세계의 문제 이런 문명 전체의 문제 그런 것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걸 니체가 요 문학 형식으로 담다 보니까 좀 이 개인이라든가 요런 인물이 등장하고 이제 이런데 철학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명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서도 이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해방꾼은 단지 뭐 그런 하나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나중에 나오십니다만은 중령의 악령 뭐 이런 건데 다 이제 국가 이런 걸 말하는 그러니까 초연에 가는 길에 국가라든가 자본 종교 이런 것이 이렇게 걸고 넘어져 해방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초연의 길을 가는 것이. 뛰어난 길을 말하는 거 있단 말이야. 점점 가까이 다가다 오늘은 불이 어두워서 글이 잘 안 보입니다. 한마디 하면서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고작 한 걸음 정도를 남겨두고 한 걸음 정도 남겨두었는데 입을 다물게 눈을 떠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제 초라하게 된 거죠. 그자가 악마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있는 사내를 훌쩍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한번 요거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당히 줄거리는 간단한데 이게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상징적 의미 이런 비유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독을 해주시고 적수 자신 뛰어난 건 넋을 잃고 허둥대다가 밧줄을 헛디디고 말았다. 그리고는 그는 장대를 놓쳤는데 그는 장대보다 더 빨리 손과 허우직기며 바닥을 걸고 내발쳤다. 시장터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은 마치 폭풍에 휘말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 줄 아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군중 광장 시장과 광장 위에 이제 줄타기를 하니까 군중들이 이제 폭풍이 치듯이 그렇게 바다가 지진이 나듯이 그런 어떤 현상이 보였다 이 말이죠.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뒤범벅이 되어 달아났다. 그곳에도 그 사내의 몸이 떨어지던 때 있던 그 지점에 왔다. 짜라투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짜라투스인데 그 광경을 다 본 거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옆에 그 옆에 사내가 떨어졌는데 그게 닿죠.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잠시 후 상처 두성이 된 사내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짜라투스를 바라봤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나 오래전부터 그 악마가 발을 걸어 나를 넘어뜨릴 줄 알고 있었지. 이제 저자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대가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이 니체가 여기서 감동이 오는 부분은 그 니체가 이렇게 사람이 떨어진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니체 혼자 이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그거를 다가간 거죠. 무릎을 꿇고 가서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악마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좀 그대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짜르투스가 보시어 나의 명예를 걸고 말하거니와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너의 영혼은 너의 신체보다 더 빨리 죽. 여기도 참 뜻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닌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이 전문 서문을 한 5강에 끝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게 이제 반 했는데 지금 반밖에 못 했는데 지금 5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리고 오늘 요 서문도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너무 진도가 안 나니까 서문은 오늘로 5강으로 끝내고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은 다시 이제 와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명예를 걸고 말하거니와 그 요즘 영혼이 너의 신체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이제 뒤에 보면은 자신을 믿기지 않는 듯이 올리다 보았다. 그대의 말이 진실하면 나로서는 비록 생멸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나야 사람들이 매질을 하고 변면치 못한 먹이를 믿기로 하여 춤을 주도록 훈련시킨 짐승에 그에 달할 것이 없다. 요 이제 영혼 회귀 사상이 이게 암시가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잃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요것도 이제 요 말하고 이제 비슷하죠. 영혼은 너희 신자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지옥도 악마도 없다. 그러니까 요 이제 광대는 요런 철학은 없는 거죠. 이제 지옥과 악마 요런 걸 이제 믿고 있었는데 니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귀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4번에 걸쳐 가지고 전혀 뭐 소통은 그냥 거부당하고 그렇게 매도 당했는데 지금 이 광대하고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영혼이 더 빨리 정신이 더 빨리 죽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영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 이제 영혼이 죽지 않고 뭐 영혼이 먼저 죽고 이렇게 생명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하는 건 이제 영혼 회귀 사상인데 사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했는데 의식으로 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정신의 10%도 안 되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중대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수억 년 또는 뭐 짧게 잡아도 인간의 어떤 역사만큼 무의식은 그렇게 오래 개성된 거기 때문에 무의식은 이미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죽어도 그 무의식은 그대로 남는 거. 근데 이게 그 뭐 프로이드의 말대로 하면은 뭐 90%가 무의식이니까 이거는 정신이 중대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 육체라는 것도 육체가 영생하는 이유는 그 과학적으로 원자의 모든 물질은 원자의 이합집산이니까 그 뭐 물질이 사라진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또 이합집산해서 또 이제 뭐가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과학적으로 이제 영혼 회귀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고 뭐 이제 뭐 의식이 영생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의식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또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여튼 요 영혼 회귀가 이제 잠시 암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광대가 위대한 것은 모험을 시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초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 하고 자기 주제를 이제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인이었다는 거, 마지막 인간, 말종 인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질 당하면서 요게 이제 요걸 보면은 그 이타고라는 그 중국 중세의 그 유학자 생각이 나는데 그 유학자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나이 50대까지는 개처럼 살았다. 이제 그런 그 자기 고백을 하거든요. 개처럼 살았다고. 그러니까 요 이제 광대도 니체의 짜르소의 말을 듣고 자기는 짐승과 같이 살아다 자기 주제를 이제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그 점이 바로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사람들은 마지막 인간은 자기가 마지막 인간인 건 절대 모르죠. 절대 알지 못하는데 그 앞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그 자기 그 말종 인간을 달라고 이렇게 말종 인간이 되게 우리에게 그대에게 위험해질 생각. 말종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종 인간을 달라는 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니네들이 말종 인간이고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말종 인간인 걸 모르고 말종 인간을 내어놓고 초인은 되돌려 가지고 가라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뭐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 말종 인간을 알면 이미 그거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광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하라. 반말보다도 여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봐야죠. 존중, 이 자르투르가 이제 광대를 존중하고 하는 거니까 장례까지 치러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위험을 너희 천직으로 삼아왔다. 조금 더 경멸할 일은 아니지. 이제 너는 너의 천직으로 인해서 파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손수 묻어줄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가는 의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감사하는 마음과 자르투르 참 이게 감동적이죠. 이게 지금 이게 요 뒤에 가면 진짜 이 묻어주는 그게 나옵니다. 이 뒤에 가면은 나의 첫 길동무여 고이 잠들라. 내가 너를 텅빈 통나무 속에서 너를 잘 묻어주었으니 고이 잠들라. 늑대들 눈이 뜨지 않게. 그러니까 요 장례를 지내주는 거죠. 요 뒤에 서문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생각이 아니라 너를 묻어주겠다. 말해서 죽어가는 더 이상 반응하지. 그런데 이제 죽어가면서 반응하지 않고 이제 손을 내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한 거죠.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산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그 소통이 안 되었는데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하고는 이렇게 뭔가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교감이 이제 생겼습니다. 간단히 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녁이 되었고 수양대에 어둠이 깔렸다. 호기심에 전율에도 피곤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방바닥에 앉아 생각하고 점점 간을 물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세우고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말렸다. 죽은 자 옆에 이제 그 죽은 자 옆에서 같이 있는 거죠. 짜라두고 오늘 멋진 고기잡이를 했구나. 근데 이제 멋진 고기잡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성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봐요. 성서에.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비유. 멋진 고기잡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라투스가 처음으로 이제 인간다운 인간을 만난 거죠. 만났다. 그러면 고기잡이를 했다라는 말은 오늘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동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산 사람은 아니고 이제 죽은 사람을 만났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뜻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멋진 어떤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멋진 말을 참 말이 비유가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이 좋은 의미입니다. 섬뜩한 것이 사람이란 존재는 존재로 그것에는 아직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그래야 익살꾼조차도 그에게 제한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존재 의미를 모르는데 그런 해방꾼조차 어떤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가져오는 거 아무가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뭐 죽고 살 일이 없는데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뭐 해방꾼이고 뭐고 다 마지막 인간들이고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렇게 어떤 위험한 아주 나쁜 악랄한 짓을 하는 거죠. 익살꾼이 아닌 이유가 이 사람을 죽여놓고 이걸 익살꾼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방꾼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터득시키고 한다. 그러니까 삶의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 초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초인이요 사람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내리치는 번개불이다. 그러나 아직도 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의 마음은 저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나 아직도 익살꾼 송장 사이에 있는 얼치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런 위대한 초인의 어떤 자라투사를 그냥 얼치기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밤은 어둡고 자라투가 갈 길 또한 어둡다. 자 떠나자.
자대차게 굳어버린 길동무요. 이제 죽은 길동무요. 길동무라고 이제 이 처음으로 요 말을 하는 거죠. 동무. 길동무. 동지요. 길동무요. 함께 초인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초인의 길을 가는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그 광대, 죽은 광대가 자라서의 최초의 어떤 길동무, 동지였다는 겁니다. 나 손수 너를 묻어 주겠거니와 그것으로 너를 지고 가겠다. 참 감동적인데 이걸 설명을 잘하면은 참 멋진 내용인데 오늘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